자, 세 번째 시간이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부터 볼 텐데요. 자, 7번. 다음 보험 모집에 대한 규제입니다. 보험 모집에 대한 규제이네요. 가장 적절한 것, 맞는 것을 하나 고르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와 사회이사, 감사위원은 보험 모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당연히 모집할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험회사의 임직원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한 뭐라고요? 보험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 방지에 노력한 때에 한해서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도 해당이 되나요? 보험중개사는 해당되지 않죠. 보험 누구예요? 보험 대리점. 대리점에 대해서 맞는 얘기가 되겠죠. 보험중개사는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3번 보험업법에 의하면 모집 종사자는 계약 체결 또는 모집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실하게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해도 된다. 그죠? 이건 뭐 그냥 읽어보나 마나 틀렸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가 되어 있고요. 4번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보험계약자는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또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부활을 청구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내용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그죠? 되겠죠? 됐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은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9번. 자, 다음은 보험계약 관계자, 그죠? 보험계약 관계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이번에는 뭐라고요? 적절한 것이라고 얘기했네요. 그죠? 시험 보면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적절한 것은 뭐라고요? 이렇게 체크하시고 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체크하셔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적절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가번에 보시면 보험계약자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또는 1인이든 여러 명이든 그죠? 보험계약자가 되는데 문제가 없지만 그죠? 맞나요? 보험계약자는 여러 명이나 법인 다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피보험자는 반드시 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죠? 맞나요? 틀렸죠. 피보험자도 뭐라고요? 연생 보험이다라고 얘기해서 주피보험자, 중피보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그죠? 여러 명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4번 생명보험에 있어서 타인의 보험 시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번에 보시면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주체는 보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생명보험, 손해보험 또는 재산보험의 모든 종목을 영위하려면 각각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라번 보험의는 인보험 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신체 검사 등을 보험회사에게 제공해주는 의사를 말한다. 여기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계약 체결권과 고지 수령권이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잘 읽어야 되겠죠. 까짓하면 내용을 알고도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의는 고지 수령 권한이 있죠. 별도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계약 체결권이 있나요? 계약 체결권은 뭐라고요?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의에게 신체 상황에 대해서 고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고지한 것으로 되죠. 그러나 계약 체결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됐네요. 그래서 나와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됐죠? 자, 11번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입니다. 성립. 자, 그래서 이번엔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얘기했네요. 그죠? 그래서 자, 1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에게 전부 일부를 지급받을 때는 다른 역정이 없는 한 뭐라고요? 30일 내에 상대방에 대해서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됩니다. 그죠? 그 승낙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승낙한 것으로 보죠. 그죠? 됐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청약한 후 생각이 바뀌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면 계약을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뭐라고요? 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죠? 15일 내에 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죠?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전화나 같이 알아둘 건 전화나 그죠? 우편 뭐 이런 계약들이 있죠. 이런 계약들은 청약 철회일이 며칠이에요. 그죠? 30일 이내에 뭐라고요?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죠? 철회가 가능하다. 자, 3번 보험계약 청약서는 보험계약이 부합계약이라는 점에서 보험회사가 일정한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놓은 뭐라고요? 계약 서류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에서 최초 보험료에 대한 납입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그죠? 항상 앞에는 맞고 뒤에는 약간 틀리게끔 만드는 게 전형적인 시험의 패턴이니까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최초 보험료에 대한 납입 영수증의 기능을 하죠. 그죠? 생명보험은 그죠? 그러나 손해보험에서는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뭐라고요? 청약서 기능만 한다. 청약서. 손해보험에서는 단순한 청약서만 된다. 그래서 생명보험에서는 거기에 밑에 영수증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죠? 틀렸네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보험증권은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이 인정되지 않죠. 그죠? 그러나 적하보험과 같이 보험증권이 선화증권이나 화물 상환증과 같이 배서 또는 교부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유가증권성이 인정이 된다. 유가증권성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경우? 적하보험과 같은 보험, 증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되셨죠? 그래서 4번 맞는 얘기가 됐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13번입니다. 13번. 요번엔 뭐예요? 보험계약의 효력입니다. 효력. 그죠? 효력. 자, 그래서 가장 요번에는 뭐라고요? 적절한 것,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적절한 것. 자, 1. 장기간 보험료 납입을 중단한 경우에 계약 부활 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부담이 커져서 부활이 사실상 힘들 수 있다. 맞나요? 맞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 가입 연령이 높아져도 보험료가 증가하지 않은 수년 부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가요? 가입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보험료가 당연히 증가하게 되죠.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틀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험 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죠? 3개월인가요? 2개월이죠. 당연히 2개월. 그래서 틀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의 경우에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상법조항과 달리 청약일로부터 상법조항은 그죠? 1개월인데 상법조항과는 달리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보험계약의 부활의 경우 신계약 체결 시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는 승낙 여부를 신계약 체결 시 아까 했죠? 며칠? 30일 내에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승낙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지된 것으로 보나요? 그죠? 승낙한 것으로 보죠. 승낙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13번에는 3번이고요. 나머지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면 그죠? 되겠습니다. 그죠? 됐죠? 자, 다음은 이제 14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가기 전에 뭐라고요? 보험 계약자 등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죠. 자, 그래서 보험 계약자 등의 권리 보시면 당연히 뭐라고요? 해지권, 그죠? 해지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미경과 보험료에 대해서 뭐라고요?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보험 계약자에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증권 발급 청구권이 있고요.
보험료 감액 청구권입니다. 근데 요 보험료 감액 청구권에서 주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보험료의 감액이 뭐라고요? 해당되는 것은 뭐라고요? 그때 즉시부터가 아니라 뭐라고요? 즉시가 뭐라고요? 아니고 다음 보험료 기간 이후에 감액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죠. 다음 보험료. 자, 다음 보험 수익자 지정 변경권입니다. 그죠? 보험 수익자 지정 변경권입니다. 그래서 수익자를 지정하지 뭐라고요? 않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만기 보험금과 중도 보험금의 경우에는 그죠? 누가 뭐라고요? 계약자가 그 권리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망 장애 입원 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그 권리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그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서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중요하니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권, 그죠? 그 다음에 계약 변경 청구권. 계약 변경 청구권에 있어서는 종목 변경은 뭐라고요? 1년 이상 경과한 계약에 대해서만 가능하죠. 그죠? 되셨죠? 그래서 그 내용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 계약자 등의 권리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적절한 것.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가번에 보면 보험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얘기했던 특별한 위험이 소멸된 경우 보험료 감액 청구권을 통해서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맞는 얘기고요.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감액 청구를 한 즉시 보험료가 감액되나요? 아니죠. 다음 기간부터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가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번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서 보험 종목, 보험료 나입주기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 종목의 변경은 제1회 보험료를 나입한부터 어떻게 언제 1년, 그죠? 1년이 경과된 계약만 가능하다. 그죠?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다번 생명보험 표준 약관상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죠? 금방 했던 거네요. 만기 보험금과 중도 보험금은 누가? 그죠? 보험 계약자가. 그죠? 사망보험금 장애 입원 경우에는 뭐라고요?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틀렸다. 중요 내용을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요.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라번 보험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사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자, 이게 중요하네요. 뭐라고요?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표준 약관상의 연금 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경우? 종신형은 뭐라고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죠? 다음에 뭐라고요? 그러면 상속형이나 또 뭐라고요? 확정기간형.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다, 없다? 해지가 가능하다. 라는 부분이죠. 종신형은 뭐라고요? 연금 지급이 개시된 후에 해지할 수 없다라는 내용과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죠? 되셨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요? 적절한 것으로 짝지어진 것이니까 나와 라가 되겠죠. 나와 라.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5번 가기에 앞서서 보험 계약자의 뭐라고요? 아까는 권리를 배웠고요. 권리를 받고 지금은 뭐라고요? 의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계약자의 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당연히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예요? 보험료 납입 의무죠. 보험료 납입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4가지 부분인데요. 보험료를 자동 대출 납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걸 약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죠? 실효 상태가 되려고 한다면 뭐라고요? 보험료에서 자동 대출해서 납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액 완납이 있죠. 감액 완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완납을 하는 것인데 뭐라고요? 무엇을 감액하나요? 그죠? 보험 가입 뭐라고요? 금액을 뭐라고요? 낮추는 거죠. 낮추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장 정기입니다. 연장 정기는 뭐라고요? 기간을 뭐라고요? 보험 가입 금액은
뭐라고요? 그대로 두고, 그죠? 기간을 뭐라고요? 기간을 뭐라고요? 줄이는 것이 연장 정기가 되겠죠. 감액 완납이나 연장 정기의 경우에는, 그죠? 대체적으로 뭐라고요? 특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되죠. 그 다음에 해지하는 수가 있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입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때는 계약이,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때에, 그죠? 계약이 뭐라고요?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지 의무, 그죠? 자, 보험자는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그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됐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됐죠? 1개월, 뭐라고요? 3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지 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라는 얘기는 소급한다는 얘기거든요. 원천 무효라는 얘기인데,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불고지, 부실고지를 사실을 안 날로부터 뭐죠? 1개월 이상 또 2년이 지난 경우, 진단계약은 몇 년? 1년이 지난 경우, 그죠? 또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건강진단서 4번 등에 의해서 승낙한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해지가 뭐라고요? 불가하다라는 거죠. 해지가 불가하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설계사 등이 고지 기회를, 아까 그런 지문이 있었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죠? 사실대로 고지를 방해한 경우에는 뭐라고요? 해지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한된다. 되어 있죠? 아까 우리 그런 지문 봤었죠? 그래서 이 내용 아주 중요하니까, 그죠?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되셨죠?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5번입니다. 15번. 그죠? 됐죠? 그래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에 적절한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계약자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에 제2회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서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뭐라고요? 14일 이상의 납입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그죠? 뭐라고 했어요? 1년 미만이라고 했어요. 1년 미만인 경우 며칠? 7일이죠.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으로 뭐라고요?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1년 미만이니까. 되셨고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연장 정기보험은 보험 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그 시점에서 해지 환급금을 이용해서 주계약과 동일한 뭐라고요? 보험가입 금액의 정기보험으로 변경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변경 후 정기보험의 보험 기간은 변경 전 계약의 보험 기간보다 뭐라고요? 길어진다. 그죠? 길어지나요? 그죠? 연장 정기 기간이 뭐라고요? 그죠? 길어진다가 아니라 길어지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험료는 연납을 기본 납입 방법으로 하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편의를 위해서 월납 여러 가지 납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다 뭐라고요? 대부분이 뭐라고요? 어떤 납? 월납이죠. 월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이 다른 납입 방법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되셨죠? 2, 3번 틀렸고요. 자, 4번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까 무효는 안 된다. 이거 무효는 아니에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보험자는 불고지, 부실고지를 한 날로부터 1개월, 뭐라고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다. 그런 내용이죠. 되셨죠?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은 계속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7번. 자, 17번 보시면, 이제 정지선 씨가 있는데요. 그죠? 건강보험에 대한 광고를 접하고, 그죠? 필요성을 느껴서 햇빛보험사의 보험을 7월 2일에 청약을 하였고, 진단에 필요한 계약이므로 7월 5일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약은 7월 2일에, 진단은 7월 5일에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고혈압이 진단되어서 정지선 씨는 7월 20일에 뭐라고요? 청약을 거절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중 햇빛보험사가 정지선 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좀 복잡할 때는 그냥 그려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7월 뭐예요? 2일이고요. 또 7월 5일이고요. 또 뭐라고요?
7월 뭐라고요? 20일 이렇게 된 거네요. 그래서 청약은 이때 청약 후에 뭐라고요? 진단받았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요? 거절이 이렇게 이루어진 이런 상태가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이런 경우에 그죠? 자, 1번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준다. 그죠? 아니죠. 이자까지 그죠? 돌려줘야죠. 자, 그런데 언제부터 이자? 그죠? 2번 7월 2일부터이냐? 7월 5일부터이냐? 또 예정이율 플러스 1%냐? 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몇 번이라고요?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최초로부터 최초 7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뭐라고요? 예정이율 플러스 뭐라고요? 1% 무리한 금액과 기납입 보험료를 뭐라고요? 돌려준다. 그죠?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얘기가 되겠죠. 언제부터? 7월 2일부터. 그죠? 최초 나입부터.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19번 가기 앞서서 그죠? 보험 가액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가자고요. 그죠? 자, 그래서 보험 가액은 그죠? 말 그대로 피보험 이익의 금전적인 평가액입니다. 그래서 보험 사고 발생 시 지급될 보험 사고 발생 시에 지급될 금액의 법률상 최고 한도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은 뭐라고 했나요? 그죠? 제가 정리할 때 물건의 뭐라고요? 가치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부 보험, 전부 보험, 초과 보험의 판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은 보험 가액이 뭐라고요? 존재할 수 뭐라고요? 없다. 이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됐죠? 자, 보험 가액을 평가하는 그죠? 방법입니다. 그죠?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죠? 처분 재산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시가로 평가하죠. 시가로 평가하고 부동산이나 기타 사용 재산은 뭐라고요? 취득가액에서 뭐라고요? 감가상각을 뺀 부분이죠. 그게 뭐예요? 그죠? 현재 가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현재 가액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계속 어떤 경우 사용재의 경우에 이렇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조달 가액입니다. 제조달 가액은 말 그대로 그죠? 신가, 그죠? 제조달 가액,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 그죠? 상품이라든가 뭐라고요? 재고 뭐라고요? 자산, 그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제조달 가액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보험 가액의 평가 시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평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입 시점에, 가입 당시에 정하는 것이고요. 미평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시점에 정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손보상 원칙에 근거하는 것은 뭐라고요? 미평가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 가액을 불변경하는 주의가 있죠. 그죠? 어떤 경우 운송보험이나 해상보험,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선적시 가액을 정해놓고 그것을 뭐라고요? 계속 그 기간 동안에는 뭐라고요? 보험 가액을 그 시점의 것들로 하는 선적시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보험 가액 불변경주의다. 보험 가액 불변경주의는 뭐라고요? 운송보험과 해상보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설명이 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인 사용재, 예를 들어서 건물과 같은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어떻게? 현재 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달 가액에서 뭐라고요? 감가상각을 뺀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달 가액으로 가는 것은 상품이나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제조달 가액으로 보험 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죠? 되셨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다음은 실손보상의 원칙, 피보험이익, 보험 가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가장 적절한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실손보상의 원칙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손해보험 계약의 원칙이죠. 맞는 얘기죠? 실제 손해액이란 보험 목적물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와 그 손해의 복구에 따른 손실이나 복구 기간 중에 뭐라고요? 손실을 포함한다. 맞나요? 그죠? 직접적인 손해를 얘기하는 거죠. 직접적인 손해. 그죠? 그래서 손해 복구에 따른 손실이나
복구기간에 대한 손실은 뭐라고요?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겠죠. 그죠?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손해보험 계약의 유효한 성립과 존속을 위해서 피보험이익은 측정 가능한 경제적 이익과 이익의 적법성 확정 가능성의 요건을 뭐라고요? 갖춰야 한다. 뭐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죠. 4번 보험 가액 금방 했죠. 피보험이익 금전적 평가액이다. 그래서 보험 계약 체결 시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보험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이해관계의 평가액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시에 지급될 법률상 최고 한도다 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미평가보험은 뭐라고요? 사고 시점이라고 얘기했어요. 평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평가는 달리 기평가는 뭐라고요? 가입 시점, 미평가는 사고 시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틀렸네요. 틀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적절한 거라고 했으니까 나와 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이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0번 부분입니다. 20번. 이제 보험금을 묻고 있어요. 보험금. 자, 뭘 묻고 있어요? 보험금을 묻고 있습니다. 보험금. 자, 보험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그죠? 보험금은 화재보험의 보험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손해액, 그죠? 곱하기 뭐라고요? 보험 뭐라고요? 가액분의 뭐라고요? 보험 뭐라고요? 가입 금액으로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김지환 씨는 건물에 대해서 보험 가입 금액 1억 원이고요. 손해액이 얼마인가요? 손해액이 1억 원이네요. 그러니까 1억 원에다 1억에다가 보험 가액은 얼마? 2억 원이라고 얘기했네요. 2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 1억 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되셨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가 된 거예요? 그죠? 5천만 원이 되겠네요. 5천만 원. 2분의 1이니까 5천만 원이 되겠죠. 그죠? 얼마? 5천만 원.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4장도 중요한 장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장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그죠? 특히 이제 전통형 생명보험, 그죠? 투자형 생명보험 이쪽 잘 보시고요. 그죠? 그다음에 일반 손해보험과 장기 손해보험의 차이, 자동차 보험, 그다음에 기타 사회보험, 또 우리 아까 봤었죠? 공공부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보시면 그죠? 2번 예정률의 변화 중 뭐라고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게 뭐라고요?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죠? 보험료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예정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죠? 예정 뭐라고요? 위험률이 당연히 뭐라고요? 올라가게 되면 뭐라고요?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가겠죠. 그죠? 가보험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위험해지니까 그만큼의 위험보험료가 더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표준이율이 4%에서 5%로 오른대요. 그죠? 그러면 보험료는 다 뭐라고요? 할인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표준이율이 4%에서 5%로 오르게 되면 뭐라고요? 보험료가 도리어 뭐라고요? 낮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네요. 그죠? 그다음에 예정 사업 비율이 뭐라고요? 또 6%로 올랐대요. 5%에서 6%로 오르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가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가와 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장 기초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4번. 다음은 3이원 방식. 3이원 방식이 뭔가요? 그죠? 예정 이율, 뭐라고요? 예정 위험률, 예정 사업 비율, 이렇게 해서 가는 3이원 방식은 가장 적절한 것은 가격 요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보험료 산출이 복잡한 반면, 그런가요? 3이원 방식은 뭐라고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 방식은 보험료 산출 과정이 단순하다. 그죠? 이렇게 돼 있네요. 3이원 방식은 뭐라고요? 산출 과정이 단순하다. 그래서 지나친 단순화를 가져온다는 단점이 있고, 뭐라고요? 그렇죠? 현금 흐름 방식은 뭐라고요? 그죠? 다양성을 반영하고 뭐라고요?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겠죠? 그래서 이걸
뒤바꿔놔야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삼위원 방식은 배당을 통한 사후적인 가격 결정의 특징에 따라서 뭐라고요? 상호 회사와 유배당 상품에 적합하다. 현금 흐름 방식은 뭐라고? 주식회사 무배당 상품. 또 금리 연동형 변액 상품에 적합하다. 그죠?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4번에는 2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보험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삼위원 방식은 새로운 가격 요소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나요? 삼위원 방식은 딱 정해져 있는데 세 가지로. 그러니까 그럴 수 없죠. 현금 흐름 방식에 대한 설명이고요. 현금 흐름 방식은 새로운 가격 요소에 여기 나왔네요. 새로운 가격 요소의 반영이 뭐라고요?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가요? 아니죠. 반영이 새로운 가격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가격 요소 결정에 있어서 삼위원 방식은 뭐라고요? 현금 흐름 방식에 비해서 상품 개발 시 수익성 분석이 가능한가요? 뭐라고요? 당연히 현금 흐름 방식이 수익성 분석이 가능하고요. 상품 판매 후에는 리스크 관리가 용이한 장점을 뭐라고요?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위원 방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현금 흐름 방식이 그렇죠. 이것도 뒤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5번 볼까요? 5번. 그죠? 자, 보시면 되는데, 자, 5번. 햇님 손해보험회사가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면서 이 상품에 가입할 어떤 한 등급의 보험 계약자 수를 20만 명, 그죠? 1년간 발생할 손실액을 250억 원, 사업비율을 20%로 가정할 경우에 뭐라고요? 순보험료와 뭐라고요? 총보험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순보험료. 위험에 따른 보험료니까 순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그죠? 1년간 발생할 손실액, 그죠? 뭐래요? 250억을 뭐라고요? 뭘로? 그죠? 보험 계약자 수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죠? 20만 명으로 나눠주면 순보험료가 산출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12만 5천 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2만 뭐라고요? 5천 원.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총보험료라고 했어요. 그죠? 총보험료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총보험료다. 그죠? 그런데 총보험료는 뭐라고? 사업 비율을 20%로 가정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12만 5천 원에서 뭐라고요? 1 마이너스 뭐라고요? 2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되셨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된다? 뭐라고요? 15만 6,200 얼마? 50원. 그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은 뭐예요? 2번이 되겠죠. 그죠? 되셨죠? 그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됐고요. 또 가볼까요? 보시면 그죠? 자, 8번 한번 보실까요? 8번. 다음 설명 중 뭐라고요?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적절한 것은 자, 연령이 증가할수록 매년 보험료가 상승하는 방식이 평균 보험료인가요? 그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올라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연보험료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보험료 이렇게 얘기하고요. 보장기간 동안에 동일하대요. 보험료가 동일하대요. 이건 뭐예요? 평균보험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에 1년 만기 정기보험의 보험료는 그보다 보험기간이 긴 평균 보험료의 보험료보다 더 비싸다. 1년 만기 보험료가 더 비싼가요? 그죠? 더 당연히 싸겠죠. 더 싸다. 그죠? 이렇게 해야 맞겠죠. 뭐 싸다, 저렴하다. 그죠? 이렇게 해야 맞겠죠. 됐고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해지 환급금은 순보험료식 보험료 적립금에서 사업비 일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사업비 공제는 계약 체결 후 몇 년을 한도로? 7년을 한도로. 그죠? 하고 있죠? 틀렸죠. 자, 4번. 우리나라의 배당보험은 일반적으로 무배당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뭐라고요? 배당보험은 무배당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비싸죠. 비싸죠. 그죠? 배당을 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잉여금을 각 요소별로 구분해서 배당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지급 방식으로는 현금이나 적립 방식, 또 보험료 상계 방식 등이 있네요. 그죠? 되셨죠?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되셨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9번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전통형 생명보험에 있어서 정기보험을 좀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정기보험.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기보험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보험을 정기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평균 정기보험입니다. 평균 정기보험은 뭐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사망보험금은 뭐라고요? 동일합니다. 동일 사망보험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체감 정기보험입니다. 체감 정기보험은 말 그대로 줄어드는 거네요. 그래서 대출 잔액과 연동시켜서 사망보험금이 뭐라고요? 감소되는, 줄어드는 것이 체감 정기보험. 체증 정기보험은 뭐라고요?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비율만큼 보험가입 금액을 증가하는 게 체증 정기보험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갱신 정기, 재가입 정기, 전환 정기 아주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죠?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뭐라고요? 그죠? 갱신 권리가 보장이 되고, 그죠? 가장 공통점은 적격 뭐라고요? 피보험체라는 뭐라고요? 피보험체라는 증명이 뭐라고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 필요하죠.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갱신정기보험은 적격 피보험체에 대한 증명이 없이 갱신 권리가 보장되는 이런 경우고, 당연히 높아진 위험도를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가입 정기, 요게 이제 핵심이죠. 재가입 정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격 피보험체에 대한 증명이 있으면, 그죠? 증명 필요 없는데 이것을 증명하면 어떻게 낮은 보험료로 보험료가 갱신되는 게 뭐라고요? 재가입. 가장 중요하죠. 재가입. 그죠? 재가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환 정기보험입니다. 전환은 사실 어렵지 않죠. 뭐라고요? 정기보험에서 뭘로? 중심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뭐라고요? 전환 정기보험이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죠?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걸 좀 지워보고, 이제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죠? 되셨죠? 자, 9번 한번 볼까요? 9번 보시면, 이제 다음에 가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번 보시면, 정기보험의 보험기간 이상으로 계속 보장받고자 하는 계약자의 니즈를 위해서 개발한 보험이다. 그죠? 이 보험상품은 피보험자의, 뭐라고요? 높아진 위험도를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갱신, 뭐라고요? 정기보험이 되겠죠? 갱신 정기보험. 되겠습니다.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적격 피보험체에 대한 증명 없이. 그죠? 이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가 정기보험을 종신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대요. 이거에서 가장 포인트가 있네요. 뭐예요? 전환, 정기, 보험이 되겠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4번. 자, 계약연도 말에 또 이것도 피보험체에 대한 증명 없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데, 그죠? 증명을 하게 되면 더 낮은 보험료. 이거 중요한 내용. 더 낮은 보험료. 그죠? 이게 뭐야? 재가입 정기보험. 그죠? 그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뭐라고요? 보장금액의 가치 하락을 위해서 사용되는 보험으로 주로 특약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인플레이션. 그럼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뭐예요? 체증 정기보험.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갱신 정기보험, 뭐예요? 전환 정기, 재가입 정기, 체증 정기. 그래서 몇 번이다? 뭐라고요?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이런 것들은 그냥 단골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죠? 다음 시간에 마지막 부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